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돌아온 키티피디아 시즌4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 엄마입니다. 나구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전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룩아범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인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또 합이 또 안 되게 맞기도 반갑네요. 하네요. 네. 저는 시즌4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얼마 만이에요? 저희 본 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직까지 날이 좀 추울 때 시즌3가 끝나지 않았던가요? 작년에 이거보다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다시 또 그 시즌이 돌아왔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총 키티피디아 자체를 한 게 지금 3년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벌써? 그죠. 한번 제가 2년이라고 우겼다가 모모모 PD가 무슨 소리냐. 그 진짜로 세월이 빠르고 정이 깊다. 그래서 그죠. 보고 싶었나 봐. 네. 그런 생각이 드디어 들더라고요. 저희가 시즌4로 돌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짝짝짝짝. 너무 좋네요. 네. 다들 저희 기다리신 게 맞겠죠? 그렇겠죠. 저는 이제 저희만 기다렸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노노노. 네. 실제로 SNS에서 가끔씩 쪽지가 오긴 했었어요. 언제 시작하나요? 얼룩아범님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다라는 어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기다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정말 궁금함으로 걱정으로 또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염려 마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고양이 전문 방송으로 고양이와 공존을 모토로 더 단단하고 깐깐해져서 돌아왔다는 거. 네, 특히 시즌4는 키티피디아 시즌의 마무리로 동네 고양이로 불러주세요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동네 고양이로 불러주세요. 이게 또 우리가 길고양이라는 말에 익숙해도 동네 고양이라는 말이 사실 낯선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그 도둑고양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길고양이 하면은 도둑고양이랑 찰떡 붙죠, 완전히. 네, 약간 이렇게 언어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같은 그죠. 시대에. 왠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라 그러면은 그냥 길에서 그냥 왜 쓰레기통도 좀 뒤져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드시고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가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고양이라는 말이 원래 뭐 표준어라고 명시되어 있는 도둑고양이의 어떤 대체 언어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주인이 없이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도둑고양이라고 칭한다를 너무 이 되게 억울한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고양이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에서도 그 주인이 없다. 버려졌다. 그다음에 뭐 떠돌아다닌다. 그렇죠. 뭔가 되게 애달픈 그런 이미지가 맞아요.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참새를 보고 넌 길에서 사는데 되게 애달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버려진 유기견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그런 이름을 붙여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네.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에서 늘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동네 고양이라는 이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이걸 시작한 거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이 홍지동에 있으니까 홍지동 고양이, 뭐 상암동 고양이, 연남동 고양이, 뭐 신사동 고양이 되게 망원동 친근하잖아요. 고양이.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거. 그래서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사실 해시태그를 이용하시면 되죠. SNS에 집사님들이 사시는 동네와 고양이를 합쳐서 해시태그 하시고 홍제동 고양이, 목동 고양이.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용인의 보정동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해시태그 보정동 고양이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동네 고양이 사진 동영상으로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저도 해도 예. 깊은 한숨. 그죠? 아니 난 우리 아나키아라도 못 먹는데 이 사료. 그러니까 이게 길고양이들 그러니까 그쵸. 뭔지 알아요. 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늘 그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뭐 나는 무슨 곰표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고양이 사료 있는지 처음 봤어. 이게 처음에는 한두 마리를 돌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사료이긴 한데 그래도 내추럴 밸런스를 먹는 아이들과는 이 몸의 그 때깔이 달라요. 다르죠. 근데 애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동정심에 호소하려고 하는 어떤 저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정을 하나 새로 저 파서 숫자.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밥을 줘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늘 뭐 프로베스트니 뭐 무슨 마트 이렇게 우리 뭐더라? 초대형 사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12kg인데 뭐 2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정말 큰 거 떼어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료 산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떼어서 먹이잖아요. 근데 내추럴 밸런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먹입시다. 분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걸 먹일 수 있는 그럼.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치. 특히 이제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집을 걱정돼요. 일일이 다 챙겨주지 못하면 정말 고열량의 사료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영양이라도 잘 보충이 돼야 겨울을 잘 날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뗀뗀해져서 돌아온 키티피디아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팟빵, 파티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지금 당장 좀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지금 왜 보면은 유튜브 지금 보시면은 어머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영상에 내가 봤을 때 왼쪽 하단에 좋아요더라고요. 지금 들어서 꼭 눌러주세요. 그런 게 정말 힘이 되거든요. 예,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순 작가님의 인스타 튠 외에도 여러분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하고 꼭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오프닝만 지금 딴 거잖아요. 네. 근데 오프닝 딴데도 진이 쫙 빠지고 비타민 좀 비타민 지금 심지어 홍삼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소개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핸드폰을 막 뺏어서 막 이러고 해. 저 사람은 예. 누구 사람이야? 누구야 약간. 진짜 너무 예. 죄송하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벌써 한 빨리 편을, 이분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약간 벌써 소개하기도 전에 너무 한편 다 마음이 뜬것 같은 부담스러워, 그런 마음이 지금. 좀 들고 네. 약간 좀 진도 빠지고 그러는데 네. 굉장히 많은 거를 또 준비를 해서 시즌 4 캠페인을 소개하는 데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습니다. 본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자, 오프닝에서 들으셨겠지만 더 깊이 있고 풍부해진 키티피디아 시즌 4. 시즌 4 동안에는 올 한해 뜨거웠던 동물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키티피디아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 모두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들로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봤을 문제입니다. 바로 동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권. 동물권. 네. 이게 참 사실 그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알다 보면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주제긴 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비단 반려동물, 뭐 고양이, 내가 키우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신고, 매고. 네. 그다음에 보고 심지어는 이런 모든 우리 주변에 사람의 어떤 재미나 어떤 욕구나 어떤 즐거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본의 아니게 그런 동물들의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온도차도 되게 다른 거예요. 네. 뭐 어떤 육식에 대한 문제나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 실험동물에 대한 이야기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바르고 그러네요. 진짜 그런 것도 있다. 네, 네. 그리고 뭐 가방, 뭐 신발, 뭐 그러면 우리는 뭐 집신을 신어야 돼, 뭐 이런 얘기조차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는 완전 공격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정말 좀 더 알고 싶은 주제이긴 해요. 그렇다면 동물권은 도대체 무엇인지 누군가 너 그렇게 키티피디아 3년간 했는데 동물권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또 딱히 말을 못하는 전 이런 거 정말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와 함께 동물권에 대해서 심도 깊은 수다를 함께 해주실 저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신 바로 그분을 소개합니다. 자, 올 한해 동물 관련 이슈에 늘 등장하셨던 그분 박주연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계속 없는 좋은 척하느라. 휴대폰이네요. 네. 당황하시겠어요. 없는 척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그 많은 기사에서 박주연 변호사님 하고 지금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키티피디아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를 감히 제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PNR이라는 곳에서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뵙고 반갑습니다. 싶었어요. 예. 그 PNR 하니까 그 우리 왜 TNR이라는 단어 처음 들으면은 이게 발음이 부정확하면 뭐 PNR, TNR 이게 계속 헷갈려하잖아요. 그 PNR 이러면서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들으시면서 뭔가 친숙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듣고 단체 이름이 TNR이라는 이름에서 잘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PNR은 정확하게
뭘 하는 곳이고 뭐의 약자인가요? 네, 안 그래도 저희 며칠 전에 댕댕이 페스티벌 참석했는데 거기도 저희가 PNR이라고 하니까 TNR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당연히 네. TNR일 거야 이렇게. 네, 저희 PNR은 이제 People for Non-Human Rights라고 해서 비인간 동물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개인적으로 동물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거나 또는 관심을 갖고 있던 변호사들이 더 좀 결속력 있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금 한 10명 정도 변호사분들이 이제 보소를 받지 않고 동물권 소송, 또 입법 제안, 법률 자문, 강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인간 동물이 생명체로서 가치, 또 존엄성,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든든하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우리 아나키아라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또 든든합니다. 이렇게 저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정말 큰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근데 진짜 멋있네요, 정말. 네.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금방 숙연해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왜냐면 우리 다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이거 되게 따박따박 페이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그러면은 무보수로 할까요? 저 모모피디 눈 반짝거리는 거 너무 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뒤쪽에서 나 지금 빨리 넘어가고. 네, 너무 자, 넘어가고요. 우리 박 변호사님 키티피디아 처음이신데 좀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에 키티피디아를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네. 좀 상하긴 한데. 고미 언니라고 아까. 고미 언니. 네. 제가 이제 고미 고미 언니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 네. 예전에 이제 8개월 지금 된 고미라는 이제 유기견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 그 전에 어플. 소개한 적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공고 기간이 지났길래 한참 이제 입양 문의도 없고 해서 네, 어떻게 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건 정말 이렇게 사람의 힘이 아닌 뭔가 이상한 인연으로 딱 되는 것 인연이에요.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고미 소개 잠깐 네. 해주실 수 있나요? 그 고미는 이제 좀 까만색, 약간 짙은 회색의 그런 이제 유기견이고요. 지금 한 크기는 한 이 정도만 됩니다. 한 13kg, 14kg 정도 네, 되고요. 바나나껌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 오고 난 뒤에 좀 직후에 아팠어요. 홍역하고 폐렴을 좀 알아서 아이고. 네, 근데 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애가 많이 빨리 조숙한 것 같아요. 예,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좀 착하고 참을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니까 키티피디아는 진짜 모르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사실은. 있겠네요. 네. 네. 이번에 들어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무 말 대잔치. 네. 아니, 고양이 부끄럽네요. 왜? 들어보셨다니까 왜 또 되게 무섭지?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봤다 그러면은 서운하고 들어봤다 그러면은 왠지 겁나고. 그걸 다 듣고 우리하고 웃으면서 얘기한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럴 거 아니야. 아, 네네. 굉장히 박주현 변호사님 이름이 나디그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저도 사실 올 한해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은 특히나 올해는 또 이제 개 식용 반대 관련 기사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이제 그런 관련 기사나 혹은 뭐 표창원 이상돈 의원이 이제 그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기사 같은 들 보면 언제나 그 꾸준히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시즌에 이분이 출연하신다고 그러면서 모모 PD 섭외력 이러면서 섭외 주사래요. 좀 이렇게 좀 감탄을 했는데 아마 애청자분들 저희 키티피디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름으로는 굉장히 많이 낯익게 기사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이름이 낯이 익은 거죠.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굉장히 한 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이제 저희 PNR이 사실 뭐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특히 설악산 산양 대리에서 케이블카 공사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동물복지 농장주분 대리에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주가 개를 전기도살한 게 그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하급식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이 그 하급식 판결을 파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또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 작업을 도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창원 이상돈 의원의 동물보호법 또 축산법 개정안 발의를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도록 개헌을 촉구하는 동물권 연합체가 있어요. 거의 개헌동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동물 실험을 좀 축소하고 세포 배양이나 이제 이런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라 그럴까 하고 싶지만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막 감정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직접 실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되게 전문적으로. 그렇죠. 저 그거 봤거든요. 이제 전기로 도살하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이제 뭐 소나 돼지도 그러니까 전살법이라고 해서 전기로 이렇게 도살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왜 걔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되게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잔인하다라고 그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잔인한 방법이라는 말의 어떤 개념을 묵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목매달아서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말이 좀 웃겨서 되게 분노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로트와일러 전기톱 저는 살인 사건이라고 네. 이제 하지만 그런 사건도 그렇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나 되게 기쁘게도 그 무죄 판결을 파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사실 웃긴 거죠. 이게 도살이라는 이게 저희는 이제 수의학과니까 물론 도살 현장에 가기도 해요. 이게 그 축산동물들은 어쨌든 그 도살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직접 전기로 도살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충격을 줘서 기절을 한 후에 방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직접적인 어떤 도살 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사람들이 개를 흔히 많이 그렇게 잡으니까 개를 그렇게 잡는 방법이 오히려 되게 순간 그냥 전기 충격을 줘서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무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유일한 살생 도구가 되다 보니까 그냥 220V만 꽂으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기봉으로 이렇게 찍 눌러서 아이가 죽지 않으면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이게 굉장히 정말 극도로 잔인한 방법인데 그거를 왜 축사한 동물도 그렇게 하잖아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 때문에 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걸 어떻게 해내셨는지 저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서 너무 네. 속이 네. 좀 어떻게 그거를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법에 이제 전살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유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제 이게 주된 취지였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동물의 종마다 그 느끼는 고통이라든지 그 정도나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축산물위생관리법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살법은 지금 전살이 허용되는 동물이 딱 이제 닭, 오리, 돼지 이렇게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고통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애들 죽이게 하기 위해서 뭐 몇 볼트에 뭐 어떤 정도의 전류량을 몇 시간 동안 통전을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개나 이제 이런 시중에 지금 계속 파는 그냥 뭐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전기 꼬챙이로 뭐 아무 곳에나 통전 시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하는 이런 것이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본질적으로 같게 판단한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쪽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견서에서 지적을 했고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이 좀 주된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파기환송이 됐고 저희도 너무 기뻤습니다. 네, 진짜 너무 막 그러니까 다들 막 분노를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먹히지 않았던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너무 멋지신 좋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하셨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들으면서 벌써 이제 10월, 11월인데 나는 올 한 해 뭐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올 한 해 하신 일들만 쭉 얘기하셨는데 저는 무슨 쇼미더머니 예전에 네, 하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사실 동물을 이제 사랑하고 동물을 이제 지키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좀 법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의견을 법의 언어로 통역을 해줄 만한 우리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맞아요. 이게 새롭게 출범한 이 단체에 많이 이제 의탁을 하고 매달리고 싶었던 사람들 이렇게 힘을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 말씀도 못 하신 게 있어요. 쇼미더머니 하셨는데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 실험 축소를 위한 대체 시험법 법안을 마련하는 활동도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또 네이버에서 발간하는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하는 법을 연재하고 계시고 동물원법 개정 정말 이거 각종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강의를 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까 이거 그냥 읽으면서도 막 머리가 쭈삣쭈삣하면서 막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전철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좀 이따 나 너무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 막 저는 좀 화를 내지 막막했거든요. 않을 겁니다. 전 시즌4에서 달라졌습니다. 지금 오디오 감독님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초록 누님의 마이크 미리 제가 확 내려놓고만. 이전 시즌에서 계속
네, 그래도 점점점 이렇게 울화가 되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근데 아니요, 매 시즌 시작할 때마다 늘 그 얘기 하세요. 이렇게 그죠. 새 사람 되겠다. 새 사람 됐다 나는. 이번 하는데 시즌에서는 화를 내지 않겠다. 이번 이슈는 좀 화를 내야 돼요, 우리는. 그럼요. 올 한해 정말 핫한 중심에 계셨던 우리 박주연 변호사님 모셔서 참 좋아요. 얘기가 오늘 좀 깊이 갔으면 좋겠는데 동물권이 뭔가요?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거거든 하고 저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죠. 예. 네, 이게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동물권을 연구하는 단체고 동물권에 대한 어떤 정의는 사실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지금 동물권에 대한 정의는 일단 동물보호나 동물복지 이런 개념과는 조금 동물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하고 있고요. 동물보호나 또 동물복지 이런 용어는 동물을 좀 보호해야 되는 혹은 뭐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동물권이라는 용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물이 고유한 권리를 갖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물권이라고 하면은 동물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본연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좀 생존할 권리, 또 자유로울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 학대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되게 인권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존엄성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존엄하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 동물 보호랄지 뭐 이렇게 동물 복지라는 이제 약간 시혜적인 태도 말하는 주체가 훨씬 더 위에 있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잘해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쭉 써오긴 했지만은 이 용어를 이렇게 이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라고 저도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 단어가 등장한 게 제법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난 10월이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계 동물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지 40주년이 되는 이제 달이었다고 맞아요. 해요. 10월 16일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 40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1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네. 멋있다. 평등한 생명과 존재할 권리. 근데 사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동물 방송을 시즌 3시즌까지 완주하면서 진행한 사람도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의 이야기 그냥 어떤 뭔가 조금 더 동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어떻게 보면 바닷가재와 저도 똑같은 동등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반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참 이게 보니까 그 1993년에 영국의 FAWC에서 1993년에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5개 자유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갈증,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고통, 상처 및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다섯 번째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인간하고 똑같아요. 네. 이거 저희 전 시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동물의 5대 자유에 대한 그거를 이제 많이들 요즘은 알고 계신데 그래도 이거랑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복지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도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설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면 키워서는 안 된다며 저에게 자꾸만 지금이라도 길에 내줘라 이런 느낌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메신저로 기사 보내요. 무슨 균이 새로 발견됐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이란다 이러고 자꾸 보내면서 그래서 설명을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막 계속 그래요. 이 동물권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미 197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물의 권리에 관한 세계적인 선언에서 이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동일하게 생존할 권리, 또 자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가 이제 1조에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어떤 규정이 있는가를 보면은 모든 동물은 본래의 습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붙여놨어요. 네. 이거 읽으면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자유롭게 살아갈 본래의 습성에 따라.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먹고 자고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다.
또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물건이 아니고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 착취,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인간에게 의존하는 동물들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방치되거나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신기하게도 또 동물 죽은 경우까지 또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진짜 되게 당연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걸 저희가 되게 감동적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부끄럽긴 한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약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한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득 우리 스키트피디아 할 때 누가 임신해가지고 왜 아이를 다른 네네네. 곳으로 보내야 돼요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로 사실은 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가 너무 당연한 건데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이게 얼룩이나 모모나 이호 등에게 저는 약간 동물권을 존중해주고 있나 우리 스스로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예. 모모 PD가 지금 굉장히 예, 눈을 내려뜨면서 네, 대부분만 보고 있죠. 네. 불편해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조, 1조, 뭐 2조, 3조, 4조 이렇게 읽다 보면 되게 뜨끔뜨끔한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집 달래는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되게 권리가 마음이 좀 있나? 그런데요.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정말 되게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모든 동물이. 저는 이게 정말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하는 라쿤 카페, 뭐 동물원, 야생동물, 뭐 사막여우 막 이런 거 키우면서 집에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뭐 이런 그 아이들이 정말 본래의 습성에 따라 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네. 라며 달래의 그 본래의 습성에 따른 걸 덮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거시적으로 막 얘기하신다. 집에서 지금 애들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예. 달래에게 매일 산책을 해줘야 된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더 이제 멀어졌죠. 방송국하고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게 애들이 이제 아나키아라가 엄마 너무 행복해요. 정말 살만해요. 막 이사 온 첫날부터 애들이 말을 안 하는데 몸으로 그거를 표현했을 때 야, 이게 언어적인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잘 알아듣겠는 이 느낌 뭐지? 그러면서 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너무 마음에서 약간 해방감을 느꼈어요. 약간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은 그런 아나 느낌. 어머님이 전 시즌 때 전전 시즌이죠. 아나가 자꾸 탈출을 해가지고 5번 탈출했거든요. 이사를 이제 이 전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자꾸 방충망을 뜯고 탈출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한 집은 조금 더 넓고 중문이 있어요. 제가 그 중문이 있자마자 바로 그냥 계약했거든요. 맞아요. 나 이놈의 중문. 우리 집에 이제 저희 집에 그 캣 방묘문을 설치를 했죠.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 가는데 중문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어쨌든 이 녀석들이 뭔가 아나랑 키아라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아주 조그만 집에 제가 살다 보니까 아나랑 저랑 거의 이렇게 둘이 있고 키아라는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래도 서로 몸을 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세상에 진짜 이게 진정한 행복이지. 진짜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너무 행복해지는 게 맞구나.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나라는 걱정이 이제 조금만 사라져도 사실은 이제 같이 사는 반려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좀 속이 편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게 약간 그 좀 양심이 찔리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동물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 사람이 배가 불러가 팔자가 편해가 진짜 별걸 다 권리를 책임한다. 네 내한테 잘해라, 네 내한테 잘해라, 네 고양이 둘한테 잘하느라고 내한테 뭐 막 이러면서 여기 막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물권이라는 걸 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동물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맞아요. 많죠. 맞아요. 동물원에 가면 안 되겠어요. 저는 진짜 이제 동물원에 못 갈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뽀롱이 때문에 저희 단톡방에서 엄청 저희 흥분했잖아요. 네네. 변호사님 네. 그것 때문에도 일 많이 맞습니다. 하셨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가장 아무래도 동물권 논의를 불러일으킨
바뀐 것이 동물원과 관련된 것일 건데요. 그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물원에 대한 그런 인식은 또 친숙한 공간, 또 뭐 관람하고 즐기는 장소였을 그렇죠. 뿐이지 그렇죠. 뭐 동물의 안전이나 생명, 권리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할 계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또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도리가 2013년도에 이제 제주 바다로 방사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물쇼 또 동물원에 대한 문제가 활발히 제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그 뽀롱이 사건 발생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동물원의 필요성 또 동물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이제는 좀 동물원이 조금은 좀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좀 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좀 놀랐던 건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저 정말 퓨마 불쌍하지 않아?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제가 저렇게 피해를 입어?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 보니까 거기 안에 갇혀서 저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보려고 누군가를 가둬놓는 것 자체가 불편해라는 거에 모두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뭉클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너무 늦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게 너무 그래서 이게 좀 그냥 반짝 이슈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네. 맞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이 뽀로이가 있던 이 대전의 동물원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를 마지막으로 동물원은 내가 이제 소비하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을 조금 굳히게 되긴 했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물론 동물원에 따라서 또 사정이 또 다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또 이제 뭐 동물들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돌보는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가 약간 제 기억으로는 유독 열악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터질 게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예. 더 가슴이 아팠던 건 걔가 나가서 무슨 진짜 산을 막 포효하고 다니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맞아요. 박스 안에 들어 있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게 그리고 퓨마 자체는 되게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어떤 동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더 이상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무슨 얘가 무슨 밀림에서 뛰다가 사람들 뭐 잡아먹으려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취급이 돼버렸으니까 얘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퓨마가 제일 무서웠을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인간의 그런 실수 때문에 결국엔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라쿤 카페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원도 문제고 또 체험형 동물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애들이 또- 고양이 카페. 네. 그 영어로 패팅주라고 하는 거죠. 진짜요? 네. 이제 뭐 많은 뭐 애들 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형 동물원이라든지 또 동물 카페 이런 것들이 뭐 홍대, 대학로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뭐 라쿤 카페도 있고 고양이 카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라쿤 카페의 경우에는 라쿤이 야행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계속 이제 시종일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서 만짐을 당한다든지 또 애들은 모르니까 이쁘다 하면서도 잡아당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이렇게 꼬리, 너 네. 꼬리다. 이렇게 들어서 툭 떨어뜨릴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애들도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오히려 사람들이 또 위험한 경우 뭐 핥힘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동물들이 같은 자리를 계속 뱅뱅 돈다든지 뭐 머리를 벽에 부딪힌다든지 이런 정형 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정형 행동인지 모르고 아이들은 어머 저 펭귄 산책하나 봐. 저 사자 산책.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동물원에 갔을 때 유일한 기억은 호랑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우울해서 그랬어. 네, 제가 엄마 저 호랑이 산책하나 봐라고 내가 봤던 호랑이나 어떤 사자는 굉장히 그냥 지루하고 별로 무섭지 않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우리는 그래서 동물원이 어떤 야생동물의 어떤 무서움이나 두려움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되고 약간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경외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다른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를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뭐 퓨마 너무 멋지다. 나도 집에서 키워보고 싶어. 호랑이 너무 멋져. 나 돈 있으면 나도 갑부처럼 뭐 호랑이 집에서 키우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콘크리트로 만들면 돼. 쉬워. 사방을 유리로 하고 있는 바닥은 네, 콘크리트고. 또 화가 난. 이게 의외로 그
어떤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보다 그 미국에서 그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헐, 진짜 정말요? 예. 어떤 전 세계에서 호랑이 보유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인데 호랑이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보유인 거죠. 유기 호랑이가 많아요. 어느 정도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귀찮은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기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굶겨서 밥을 잘 안 준다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가 돼 있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그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텍사스 쪽 국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야생동물 같은 것들을 밀수입하는 쪽이 멕시코에서 밀수입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호랑이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제 밀수출을 하는 게 많아졌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 저게 이제 사람이 귀엽다라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제 동물을 함부로 들였다가 혹은 함부로 이제 뭐 예뻐해서 정을 줬다가 액세서리처럼 그죠. 어느 순간에 정이 떨어지면은 이걸 다시 이렇게 내치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라쿤 카페를 보면서 너무 놀랐던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뭐 더 이제 아직까지 더 수준이 낮은 어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뭐 호랑이, 사자 키우고 심지어 침팬지 데려다가 막 이렇게 키우다가 또 버려요.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린 그나마 좀 이걸로 위안을 삼았는데 라쿤이 갑자기 등장하고 방송에서 사막여우를 키우는 집이 나타나면서 너도 나도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고양이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좀 더 희귀하고 조금 더 특이한 동물들을 키우고자 막 카페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이러는 걸 보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활동을 이제 딱 누군가가 어떤 단체에서 되게 전문적으로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그게 되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도 라쿤 카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카페를 지인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무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자 해서 갔는데 마침 또 라쿤이 있는 건 거예요. 고양이랑 라쿤이 함께 살아요? 거기 패럿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나름 자기들 딴에는 이제 자기들 딴에는 이제 같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구역을 나눠줬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고양이도 그렇고 라쿤도 그렇고 패럿도 그렇고 인간이 설치해놓은 어떤 그 펜스 같은 거는 안전문 놔둔 거 아니야? 안전문? 가볍게 뛰어넘거나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개체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지인은 막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건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용기도 그때는 사실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게 관련 법안에 있는 건가? 이게 허가는 어떻게 나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요새 유튜브를 보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라쿤 카페를 보면 그렇게들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진짜 진기한 체험이죠. 있을 수 자기 나라에서는 이걸 못 즐기거든. 몰라 부끄러워. 얘기할수록 부끄러워. 우리나라의 동물권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거의 넘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 또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도 사실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는데 동물의 권리나 복지 또 이런 것들이 법과 제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보장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이 바로 동물보호법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1991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 법이 제정이 됐고 당시에는 한 12개 조항 정도의 어떤 선언적인 그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개정 요구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일단은 동물보호법의 문제 같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표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규정이 너무 부실하고요. 맞아요. 네, 또 특정한 행위만 처벌해서 또 처벌의 공백이 많습니다. 또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도 지자체가 이제 긴급 구조한 동물에 대해서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향후에도 또 동물을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저도 이제 구조를 많이 했었는데. 구조를 해서 구조할 때도 구조가 아니라 학대의 케이스도 그 소유자에게 사정을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직접 포기한다라는 사인을 해줘야만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거고 데려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1년도 아니에요.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딴 애를 또 키우고 있어요. 또 괴롭히고 있는 거지.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런 얘기 되게 쉽게 하잖아요. 아이 뭐 내가 새로 사줄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개든 고양이든 어떤 반려동물이든 간에 약간 그 샵에서 그 호주머니 좀 털면은 금방이라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마트에서 하는 게 물건처럼.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동물이 이제 물건과 똑같이 취급이 되고 특히 이제 법적으로도 동물이 물건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물건을 부수는 행위 그리고 또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법적 평가로 사실 다르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거고 또 생명 존중이라는 이런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돼.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 동물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오스트리아, 또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는 동물과 물건이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에도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 또는 이제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 헌법에 동물에 관련된 조항은 그럼 없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쉽게도 동물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고요. 그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포함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동물권, 동물복지 이런 용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진전된 그런 개정안에서 환영을 받았었는데 네, 국회에서는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되게 됐죠. 왜 이게 투표 불성립이 됐을까요? 되게 화났어요. 아까 이거 읽으면서. 이제 좀 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죠. 이제 헌법 개정을 이제 뭐 우리가 이거를 계속 뭐 임기 중에 몇 번을 이제 뭐 더 이렇게 붙여서 거푸 개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이제 개정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약간 논의가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헌법에 이렇게 포함이 당장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동물보호법을 조금 더 많이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실 이렇게 그 정부의 공약 같은 것들이 좀 꾸준히 이제 좀 지켜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뉴스를 보면서 좀 했고요. 네. 공식적으로 사고 파는 거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맞아요. 그 지점 때문에 너무 정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식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통이네 어쩌네 뭐 그러는데 이게 헌법까지는 제 생전의 소원은 헌법에 생전에 동물권 그러니까 아까 그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 동등하고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헌법에 그러니까 헌법의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보다 더 아무튼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개식용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게 반드시 그냥 저는 뭐 찬성, 너 생각은 어때? 뭐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런 거 찬성 반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명시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또 개식용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 정서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제 굳이 개를 식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쪽이 훨씬 더 많아지긴 했는데 이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반대가 계속 이제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게 자꾸 좌초되고 좌절되고 이런 거를 반복해 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 정서는 꾸준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거를 입법 기관에서도 조금 더 이제 힘을 써서 좀 결단을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박 변호사님이 그런 걸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너무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법을 아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이게. 나는 분노만 할 줄 알지 하는 게 없어. 저희도 일단 분노를 먼저 한 뒤에 이제 변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동물과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님은 그냥 동물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원래 있거든요.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수익이 어떤 뭐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걸 하다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핵 아웃사이더들이고요. 네.
저희도 뭐 어떻게 다 자발적으로 알싸입니다. 그렇게 되셨는지 네,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네, 이쪽 일을 사실 하는 변호사분들, 저희 P&R 변호사분들 모두 사실은 이제 이 일 자체는 보수를 받지 않고 하시는데 각자 그래서 생업을 따로 하고 계십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걸로 먹고는 살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뭉클해지는 기분이 있어요. 네네. 원래는 이제 저도 동물을 좋아하기만 했지 뭐 권리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고민도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7년쯤에 그 뭐 동물이랑 아무런 그런 뭐 상관도 없는 그런 어떤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제 항의의 표시를 한다고 어떤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네 발에다가 밧줄을 아시죠? 네네. 걸어서 잡아당겨서 능지처참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사법연수원에 있던 때 우연히 이제 그때 현장 사진을 보게 됐는데 이제 막 거기에 돼지의 표정을 굉장히 클로즈업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를 쏟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돼지 얼굴을 보게 됐고 그때 이제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몇 날 며칠 동안 아, 돼지를 이제 못 먹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 인간으로서 일단 너무 미안했거든요. 네. 네, 그때 인간이 뭐길래 도대체 동물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다루나 또 지능 좀 뛰어나다고 혹은 힘이 좀 더 세다고 뭐 이런 동물을 막 이용하고 학대할 권리가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뭐 그 이후로 사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걸 기억하는데 이 시위는 정말 그냥 정부에 항의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아무 정말 얘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겠어라는 것과 똑같은 왜 거였기 살아있는 때문에 애를 그렇게 해야 돼? 여러 저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잔인한 그렇습니다. 일이죠.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뭐 이런 거죠. 왜 펫 페스티벌, 뭐 아니면 동물 페스티벌. 뭐 얼마 전에 왜 그 페스티벌을 반대하는 맞아요. 페스티벌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웃긴 건 뭐 송어 축제라고 하고 송어 계속 잡으면서 송어는 무슨 제삿날도 아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무슨 반려동물 축제 뭐 무슨 반려동물 축제 때도 제일 고생하는 건 동물이에요. 뭐 심지어 무슨 얼마 전에 9월 달인가 뭐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말을 아니 왜 반려동물 축제인데 말 타기를 하죠? 말 2마리 데려다 놓고 애들을 한 100명 정도를 태운다고. 그럼 그 말은 허리가 진짜 휜다고요. 고미 누나로서 동물권 변호사로서 이것만큼은 진짜 꼭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저는 첫째는 이제 올해 정말 물살을 탔다고 보는 게 이 개식용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개 농장의 사육 환경이나 도살 방법을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모든 형태의 동물 학대가 종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 규제가 계속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 농장은 아예 뜬장에 1000마리를 넘게 사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대규모화되고 있거든요. 이건 거의 기업이네요. 그렇죠, 거의 1000마리면 기업이죠. 소규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업을 한다거나 이런 의사를 비치고 있는데 이게 대규모화되는 이런 동물 개농장이 많아진다는 게 조금 문제고 이런 이제 개농장이 사실 존속을 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동물 복지가 논의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닐까 싶고요. 네, 맞아요. 네, 올해 이제 표창원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개나 고양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가축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동물을 좀 식용 목적 이런 것으로 죽이는 행위가 금지가 되고 또 생명 존중 의식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용견이 따로 있고 반려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그래 너네 개들 좋아하는 건 이해해. 그렇지만 뭐 저 농장주는 그럼 생존권은 어떻게? 왜 그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반대 시위도 엄청 맞아요. 났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1000마리 말도 안 어려운 돼. 일이긴 한데 이 고비는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또 개농장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또 개농장이 되게 그 큰 역할을 하죠. 공공기관과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게 꼭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여러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입법자의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번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로는 이제 동물을 좀 구하는 게 좀 어려워졌으면 해요. 네. 아까도 사고 파는 거 좀 어려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누구나 동물을 사고 팔 수 있고 이 때문에 또 버려지는 동물, 또 안락사되는 동물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독일 것 같은 나라처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일원화되고 또 입양 자격 좀 더 까다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게 또 옛날에는 또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왜 아버지가 술 잔뜩 먹고 와서 아이고 우리 막내 그 동생 될 것 같다.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복실이요. 그럼 우와 아빠 걔네 막 이거를 이렇게 중산층 가정의 소년들이 꿈꾸는 어떤 로망이라고들 이제 미디어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되게 미담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절이 그리고 있었는데 또 왜 그 연인들 사이에서 맞아. 그잖아. 맞아. 우리 막내 동생 그랬단 말이야. 정말 예. 이거 어린이날. 어린이날, 발렌타인데이 뭐 이럴 때 어린이날이 최고죠. 그리고 공부 잘하면 강아지 사줄게 맞아요. 뭐 이런 거. 정말 맞아요. 모두가 수학을 100점 맞지 않도록 해야지 진짜. 정말로. 그냥 나는 적어도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저희 얘기했었지만 반려인이 되려면 자격 시험을 좀 최소한 봤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괜찮다. 나 기본적으로. 자격증 잘 따잖아. 죄송합니다. 아유, 사례가 들어서. MBTI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면접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학대 전력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그게 맞아요. 많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입양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유기동물이 많아지고 입양을 그러니까 원하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쁘고 귀여운 애들도 물론 많으니까요. 그래서 야 입양이 공짜래. 내가 공짜로 동물을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카페에 가서 이렇게 글만 띄고 올리고 저 이렇게 할래요. 뭐 품종견 품종묘 나이가 좀 어리면 댓글이 막 수십 개씩 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한 거죠.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입양을 했다가 너무 귀찮아 이러면서 보낼 수도 있고 저희 달래만 해도 5번 입양됐다 파양된 아이잖아요. 예쁘고 착하기 때문에 먼저 갔다가 뭐 다른 이유로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새 또 보통 그런 보호소 같은 데서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할 때 뭐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신지 이런 것들을 쭉 다 조사하고 각서 같은 것도 쓰지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각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내지는 파양되는 경우들이 또 SNS에 보면 종종 또 고발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정 방문을 해요. 원래 실제로 이제 동물단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는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신분증 복사하고 그다음에 가정 방문을 합니다. 이러면 저 안 할래요. 왜 개인의 사생활을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아이를 입양을 한다 그러면은 다 이제 그 와서 가정 환경은 어떤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이 아이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제 입양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입양 적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랬더라면은 이제 얼룩이를 만나지 못했겠지만 아닙니다. 얼룩이는 하늘이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은 나는 사실 자격이 없었어 싶은 것들이 사실 알면서 자꾸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참회와 회개 시간을 지금 보내느라고 우리가 4시즌째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나 진짜 생각할수록 그래요. 제가 옛날에 닥스훈트를 이제 입양을 해서 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미 엄청난 호통과 욕설을 계속 들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렇게 개가 사람 안 변한다고 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 죄가 크면 은혜가 또 큰. 그리고 이렇게 부끄럽지만 저는 진짜로 이제 동물원이 무슨 판타스틱한 그런 곳, 막 우리의 힐링의 공간 이런 거 아니었으면은 좋겠어요. 이제 동물원에 가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기업들이 돈 벌려고 사실은 막 사파리도 운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개념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게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안 그래도 뽀롱이 사건 이후에 동물원법을 좀 개정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 동물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동물이 본래 습성에 따라서 좀 생태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공간 또는 동물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동물들의 본래 삶을 관찰하는 공간으로 좀 바뀌어갔으면 합니다. 맞아요.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그 3가지가 그것만 뭐 해결이 돼도 그것만 만약에 이렇게 성립이 돼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독일처럼 되는 거죠. 경제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권리가 존중받으면 예, 뭔가 뭐 그래도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 세상 살맛이 날 것 같은데 동물권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그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삶 안에서 좀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있겠죠. 예. 네. 그 뭐 하루아침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어렵고요. 동물권을 하시는 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육식을 무조건 비난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자각과 문제의식을 갖자 이제 그런 것이고요. 하루 한 끼나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채식 식단으로 뭐 먹는 것도 좋을 거고요. 저 자신도 이제 가급적이면 가죽 가방보다는 에코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 또 우리가 또 소비자로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쓴다거나 또 계란을 사더라도 뭐 복지농장이나 방사형 농장 이런 데서 나온 계란을 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반려동물 입양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신중하게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보호소와 같은 곳에서 입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백수로 있으면서도 계란을 왜 진짜 이럴 때 그런 거잖아요. 돈이 훅훅 주는 거를 내가 보는데 유정란을 살지 아니면은 유정란은 5,600원인데 그냥 란은 한 3,000원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되게 막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키티피디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걔네들은 원래 닭은 그냥 풀어서 키우면서 되게 본래 습성대로 진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았다면 그런 문제가 아예 없었을 텐데 정말 요만한 종이 맞아요. 위에 그러니까. 닭을 막 포개고 이렇게 그건 해서 아니야. 해놓으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네. 아, 근데 맞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이제 계란들이 쭉 있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가 붙어 있는 이제 뭐 동물 복지가 잘 지켜진 농장에서 이제 생산된 달걀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가격이 앞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6,000원.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서 저거를 살까 아니면은 이쪽 보면은 되게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2,850원.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이제 동물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그 실천 단계에서 갈등을 안 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하나는 난 되게 자유로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누가 가죽 가방을 부러워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천 가방을 메고도 너무 나는 뿌듯하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럼 그렇게 뭐 무항생제 뭐 고기 뭐 무항생제 뭐 어떤 복지농장에서만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채식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결국은 할 수 없어 라가 돼버리는데 사실 동물권에 대한 어떤 실천은 동물 단체, 환경 단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실천의 한 가지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키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쵸. 나는 방금 고기를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삐뚤어질 거야. 난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실천을 하는 맞아요. 것들이 모여서 맞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뱉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더 나가는데 하면서 결국 복지 계란을 사기도 하고 이게 그냥 똑같은 건데 이제 뭐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뭐 넥타이나 뭐 이렇게 벨트나 지갑 같은 걸 해줄 때 이거에 동물 가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대체 소재를 사용한 것들인지 아닌지를 꼭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나어머니가 어떤 명품백과 가죽 가방을 부러워하지 않고 에코백으로 당당하게 지내는 것도 싹 굉장한 내려놨어요, 굉장한 실천이고 또 그런 거죠. 우리가 하기 쉬운 거 먹는 거를 내가 만약에 못하겠다. 난 죽어도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되게 아직까지는 제 목표는 맞다. 생전 목표는 비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 동물 쇼 안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물은 너무 가고 싶어. 사자도 보고 싶고 호랑이도 보지만 다큐로 보면 되는 거고요.
태국 같은 데 가서 코끼리 안 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돌고래 쇼, 돌고래 너무 좋고 벨루가 너무 좋지만 그걸 그냥 이건 내가 안 해서 당장에 피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동물권의 실천을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일회용 컵 안 쓰는 거, 맞습니다. 북극곰 살려야죠. 뭐 이런 거,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좀 유난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옛날에는 유난하다 막 이랬는데 요새는 신선한 자극이야. 예를 들면 이제 베지테리안이 제 주변에 있는데 외국 사람인데 제가 멸치볶음을 조그만한 멸치볶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많아. 그러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아. 이거 멸치볶음할 멸치 멸치 눈이 머리를 too many 떼고 하진 eyes. 않잖아요. 멸치 눈? 멸치에 눈이 많으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사람 참 불편해 막 이게 아니고 좀 웃었어요. 정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흑돼지를 구워 먹다가 알았다고. 근데 흑돼지를 구워 먹는데 이제 남았어요. 저기 검은 개가 이렇게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시켰어요. 나 이제 어차피 이거 못 먹는 거 쟤 주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켜서 걔를 줬더니 같이 먹던 베지테리안이 저한테 야 너는 저 개는 불쌍한데 돼지는 안 불쌍해?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러면서 화를 버럭 냈을 텐데 상당히 새로운 시각이야 이러면서 약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도 약간 반발 자국 정도는 좀 시선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었었어요. 참 각자가 또 실천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네, 우리 박주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키티피디아 애청자 여러분께 이 말만은 내가 아직 못해서 저희가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못하신 게 오랜만에 있다면 만나서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애청자분들께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중한 생명을 잘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냥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 함께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PNR 활동도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미 언니. 고미 언니입니다. 누나 언니. 네. 고미 언니님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가 늘 마음으로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어떤 히어로 같은 일을 계속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속이 좀 시원합니다. 아, 존재가 너무 그러니까. 빛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즌4 첫 시작부터 굉장히 알차고 든든하고 말도 많았습니다. 키티피디아 없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키티피디아를 시작한 어떤 모토가 되는 가장 기본인 동물권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동물권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잘 알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보는 오늘 지금 당장 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좋아요 누르시고 왜? 내가 되게 부끄럽다. 내가 그게 그거로 이어질 줄 몰랐어. 아니 잠깐만 한 번만 더 빌려주시고 이게 보시면은 우측이 아니야. 나 맨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헷갈리지. 여러분이 보실 때 좌측 하단에 이게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이분이 누르시면 돼요. 이분이 유튜브 생태계에 너무 푹 젖어 계셔서 유튜브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진짜 이게 다르더라고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부끄러워요. 왜 이래? 그리고 SNS의 해시태그 아시죠? 이거 샵 표시 동네 고양이로 불러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홍지동 고양이 조심하시고 홍지동 고양이 그리고 망원동 고양이 신사동 고양이 저는 보정동 고양이는 네 어느 동 사시죠? 등촌동 등촌동 고양이. 등촌동에 또 고양이 많죠. 네네.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여러분 사시는 동 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일주일에 5분을 추첨해서 내추럴 밸런스 사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지다.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이 막 지금 탐을 내고 있어요. 자, 키티피디아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팟빵, 파티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